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이 사주팔자가 이거는 미신이요, 또 가치가 없는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든다면 삼재 하나만 봐도 사주팔자의 정확한 운명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말띠, 개띠, 인옷을, 호랑이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인옷을인데 신유술년이 삼재입니다. 신자 유자 순이 들어오는 해에 삼재예요. 그 삼재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로 사고, 재난, 손재, 구설수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 띠들이 다 공통적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38, 9, 41에 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나만 겪었느냐? 우리 친구들이 다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삼재 때. 우리가 이 역학을, 사주를 감명할 때는 감명하는 수준이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서 그렇지, 감명을 잘하면 인생의 운명과 운세와 성격의 모든 것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따님의 사주 감명을 해설을 요구해서 신청한 사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감명 사주 신청입니다. 일주가 경술입니다. 경술이라고 하는 건 백호대살이요 개광살입니다. 백화대설은 뭐냐? 두령격이라 그럽니다. 우선 첫째로 두령격. 남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벌써 성격 자체가 달라요. 투쟁적이며 진취적이며 적극적이고, 반면에 유아무인,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남을 제압하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령격이 되는 겁니다. 그 투쟁 시민이가 남하고 갈등 관계도 많다고 봐야 돼요. 그걸 초월해서 이겨내서 운이 좋으면 지도자가 되고, 운이 나쁘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수는 백호대설의 괴강살입니다. 굉장히 강한 기운이에요. 여자가 경술일이다. 그럼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음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기 시대는 여자가 두뇌가 명석하고 활동적이고 여자가 더 모험적이고 투쟁적입니다. 남자가 무기력하고 아주 약해요. 그 젊은 세대, 지금 20대, 30대는, 10대는 음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걸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걸. 특히 10대는 굉장히 음기가 강합니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가나 경영계나 기업이나 리더 중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진출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거는 종역격이라고 해서 뜯어 고치는 거, 바꾸는 거, 혁신적인 기운이 강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낡은 사고, 구태연한 나쁜 습관, 편협적 성격, 이런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심리교육, 마음공부법,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금전에 대한 가치관, 계산적 사고, 인간관계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마음적으로 피곤하면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좀 차원 높은 좋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목표의식, 그리고 인간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가짐,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좋은 게 인생이에요. 선진국 서양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낙천적이며 즐거운 기분으로 즐거운 감정으로 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술은 뭡니까? 인수입니다. 인수는 학술 교육 문화입니다. 활동적이면서도 교양이 있다고 봐야 돼요. 또 인수가 있으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관직으로도 유망하고, 정신무가 암장으로 있습니다. 정은 과요, 신금은 비견겁이요, 무토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 자존심, 자기주장, 이게 강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부드러움이라든지 사교적 성격, 이렇도록 좋은 인간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주는 병술, 갑오, 경술, 갑신입니다. 사주 감명을 할 때 첫째로 보는 거는 음과 양을 보셔야 됩니다. 음양의 관계. 이 사주는 양이 많습니다. 갑, 경, 무 전부 다 양팔통입니다. 그 양이 많으면 뭡니까? 활동적이고 외형적인 겁니다. 이 사주에 음이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 물론요, 신의 암장이 있습니다만, 그 수라고 하는 건 음기고 치밀성이고 조심성이고 신중성입니다. 치밀성과 신중성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임기응변이거든요. 그럼 임기응변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음양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괴강이 강하지만은 신약 사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화가 관이 오래 있기 때문에, 화극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극목 신유술 금이 되어 있지만은 인호술 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사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활동적이면서도 뭔가 자기 자신이 소극적인 데가 있다, 내성적인 데가 있다, 이것이 사주의 신강신약을 보는 기준입니다. 셋째는 용신을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인호술 화가, 월이라고 하는 원력이 화기 때문에, 화가 많기 때문에 금수가 용신입니다. 그 운세가, 운이 바뀌는 5인데 5에서 병신이 15대 운서도 병신대 운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는 양으로 들어오고 내용적으로 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 좀, 정신적인 건 힘들지만은 실속과 실리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은 뭐가 용신이냐? 금수가 용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육친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넷째는 육친을 보게 되면 여자는 관을 봐야 돼요. 화가 관입니다. 화극금. 그 연애 와 있습니다. 근데 오가 이렇게 옷을 화로 착근을 잘했어요. 이게 전부 다 불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 좋고, 남자운이 좋다는 건 뭐냐? 남자를 보는 안목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또 관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위기나 감정이나 기분에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매사를 정세를 판단하고 통찰력을 갖고 상황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주다, 이렇게 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관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유명한 남자를 만나거나 자기가 정치를 하거나 외형적으로 활동적인 명예운이 좋은 팔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병술도 개광백호 이건 좀 약합니다. 그 여기 백호가 두 개가 있으면은 뭡니까? 옛날부터 정경부인 사주란다. 귀격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 없는 게 뭐냐? 수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태가 불고 뭐가 많고 뭐가 적으냐. 요걸 감명할 때 살펴야 됩니다. 수라고 하는 건 식신상관이에요. 그 식신상관은 뭐냐? 임기응변이 수완입니다. 재물을 생해주는 거예요. 재물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요 목이라고 하는 것도 재물이 두 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건 두 개지만 밑에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재물은 좀 약한 게 하나의 선비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자로의 정치가로서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신사를 착각 사고하셔야 됩니다. 사주에 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진술 충미는 뭐냐? 천살이 많습니다. 신앙심 화개살이 많아요. 그 신앙심과 정통신앙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역마가 하나 있습니다. 역마는 지살이요 망신살입니다. 겁살. 재산관리에 겁탈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가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은 육탈이고 육해살이고 연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는 이런 순서로 사주를 감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오행상의 육친이 예를 든다면 갑의 날에 태어났으면 식신이 화가 됩니다. 식신상관이 화는 주작이에요.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화가 있으면 식신상관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식신의 오행의 육친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갑이 토가 재가 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목극토, 토와 관련된 재물이 운이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세분해서 감명하는 것이 사주 통변의 이치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주 감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운세를 보고 성격과 적성을 알고 진로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10발자국 나고도 한 발짝 효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가 법과대학을 가라고 해가지고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은 원래가 뭡니까? 재능이 노래 아닙니까? 대학을 가지 않고 음악대학을 갔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와 진로를 선택해서 올바로 나가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거나 감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관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강남구 역삼동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 교수로 특강으로 단기간 내에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마음을 지배하고 분위기를 지배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기운작용을 하는 겁니다. 재물운이 좋은 발음이 들어간 글자를 써야 돈이 들어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발음에 이름에 돈이 없으면 돈이 들어와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본명이나 계명을 하셔서 예명을 써도 좋습니다. 본명은 법적으로 사용하되 예명을 가지고 무슨 건강 스포츠 센터라든지 무슨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명을 쓰고 그 좋은 예명의 이름을 기운을 받아서 불러주게 되면 좋은 운세 기운 작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좋은 기운을 받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좋은 운세를 유지하기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